처음으로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편안하게 원래 제가 하던 방식으로, 원래 제가 말하던 걸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나 틀 없이 제가 말하는 거니 내용이 좀 중구난방할 수 있는데, 최대한 말을 하면서도 정리를 하면서 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녹음으로 저는 중요한 거를 좀 큰 테두리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핵심. 첫 번째는 강직성 척추염을 완화하려면, 완치가 아니에요, 완화하려면 병상일지를 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핵심이에요. 너무 이거 쉬운데, 병상일지를 쓰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논문을 쓰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만큼 집중을 요하고, 그래서 병상일지를 쓰려면 내가 낫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의지를 통해서 인지를 해야 돼요. 생각. 낫겠다는 의지와 인지. 다시 정리를 하면 병상일지를 써라. 그리고 낫겠다는 의지를 가져라. 그리고 인지해라. 즉 객관화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어제 같은 경우는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기억을 해요. 근데 엊그제는 모르겠어요. 그 엊그제는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전도, 한 달 전도, 두 달, 석 달째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기억해요. 나 7월달에 정말 아팠다. 진짜 아팠다. 저 7월달에 정말 아팠거든요. 근데 아픈 게 너무 오래 갔어요. 7월달, 8월달, 9월달. 지금까지도 좀 잔재가 남아있긴 한데, 즉 저는 아팠던 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이벤트를 기억을 하고, 이 데일리, 아무런 일상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냥 일상의 기억을 지워버려요. 안 아팠던 날들은. 그래서 저는 아팠던 기억들만 좀 진하게 남아있는 거죠. 1km 앞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1km. 이 병상일지를 기록하지 않으면 나는 늘 아픈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한때 병상일지를 쓰기 전에 너무 우울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정말 우울했어요. 정말 살기 너무 힘들고, 정말 살기 싫다고 할 정도로. 한 날 내가 한번 내가 얼마나 아픈지 기록을 해보자 했던 게 병상일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을 해보니까 한 달 중에 제가 한 20일 정도는 아프지 않고, 통증이 10점 만점 중에서 통증이 한 3 정도가 20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 20일 중에서 1점도 안 아픈 날은 한 5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 5일 정도는 1점, 나머지 15일은 한 3점. 그리고 한 5일은 한 6점이에요. 아팠지만 괜찮았던. 그 나머지 5일은 극심하게 10점 만점 중에서 한 7점, 8점 정도. 즉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번 이상은 1.3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극심하게 아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죽을 만큼 아프다고 느끼는 거면 사실 이거 너무 살기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을겠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한 달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아프다가 아니고, 내가 그래도 30일 중에서 20일은 괜찮네. 그리고 5일만 아프고 5일은 그래도 아팠지만 참을만 하네.
그러면 수치적으로만 봐도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기록을 하기 전에는 나는 왜 일주일마다 아플까, 결론적으로는 일주일마다 아픈 게 맞지만, 크게 바라보니까, 한 달을 바라보니까 내가 맨날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아픈 빈도를 한번 줄여봐야 되겠다 했던 게 병상일지의 효과 중에 효과가 시작이었습니다. 즉 내가 이 우울감, 슬픈 감정, 이 통증으로부터 좀 더 객관화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심리적인 이 힘든 점도 객관화할 수가 있다. 이 병상일지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병상일지를 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방금 얘기했던 내 감정의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 병상일지를 쓰면서 이제 음식을 뭘 먹어야 되는지 좀 알 수가 있고요. 갑자기 키워드가 막 생각이 나네요. 세 번째는 병상일지를 쓰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대분류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이제 감정의 변화, 두 번째는 음식, 세 번째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 음식,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세 단계로 나뉜다고 해요. 우리가 먹어서 바로 몸에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어떤 사람 복숭아 먹으면 알레르기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갑각류 알레르기, 대기 같은 걸 먹으면 바로 혀가 붓거나 기도가 부어서 먹지를 못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몸에 즉각적으로 바로 일어나는 알레르기. 두 번째는 전문적인 단어는 까먹었어요. 저도 이제 책에서 배우고 익힌 거라서. 두 번째는 먹어서 이제 조금 이따 설사하는 거. 설사죠. 설사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불편한 걸 느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몸의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어서 축적이 되어서 터지는 알레르기인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먹어서 이 세 단계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기를 안 먹으면 돼요. 피하면 되는 거죠. 왜? 먹어서 바로 몸에 거부 반응 일으키니까 다음에 안 먹으면 돼. 두 번째 같은 경우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먹어서 알레르기처럼 바로 호흡기가 붙지는 않지만 먹다 보면 부담이 되는, 더부룩한, 속이 편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도 선별해서 안 먹으면 돼요. 이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먹어서 더부룩하지도 않고 편한데 알 수 없는, 이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이 알레르기 음식, 이거는 정말 찾아야 돼요. 이거는 좀 노력이 많이 요하고요. 경험치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은 갑각류를 되게 먹진 않습니다. 왜? 바로 호흡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쌓이는 거, 두 번째 알레르기로는 저는 빨간 거를 먹질 않습니다. 원래 제가 매운 거를 좋아하고 빨간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먹지를 않아요. 왜냐면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또는 축적이 되어서 몸에 통증을 더 일으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오늘 청양고추를 먹어요. 지금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갑각류처럼. 근데 다만 그 다음날에는 모레 이 강직성 척추염의 염증에 대한 통증이 엄청 올라갑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여러 번 거치면서 테스트한 거라서. 그리고 또한 저는 달달한 걸 먹으면 이 통증의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달달한 것도 피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알았냐?
병상일지를 쓰면서 어제, 엊그제,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에 썼던 그 기록을 통해서 제가 통계치를 낸 다음에 그거를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 뭐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아파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오늘 뭘 먹었지? 내가 오늘 김치찌개를 먹었구나. 이 김치찌개가 문제인가? 라고만 적어놔요. 일단은요. 그렇게 있다가 한 달 뒤에 또 동일하게 제가 뭐 먹다가 또 김치찌개를 적어놨어요. 이런 게 제가 쌓이다 보면 한 6개월, 8개월, 7개월 쌓이다 보면 이제 그 1년치 6개월 적어놨던 거 읽어요. 읽다 보면 중복되는 키워드가 나와요. 내가 김치찌개도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청양고추도 있었고, 뭐 케이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중복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김치찌개 키워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빼버립니다. 김치찌개구나, 이게 원인인 것 같다라고. 대표적인 원인 빼버렸는데 그 정도 통증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럼 저는 아예 전 그걸 등하시합니다. 먹지를 않아요. 근데 그거를 뺐는데도 아파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빈도가 많은, 하나의 우리가 광고 트래픽이라 보면 돼요. 내가 계속적으로 병상일지에 글을 쓰고 거기에 트래픽이 많은, 키워드가 많은 거 순서대로 하나씩 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먹어서 염증이 있거나 또는 통증이 올라가는 음식들을 찾아가면서 빼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아프지 라고 판단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먹었던 음식들, 또는 오늘 내가 아프다면 왜 아픈 건가, 음식을 뭘 먹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잠은 잘 잤는지, 또는 내가 술을 먹었는지, 담배는 피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적어봐요. 왜 아픈지에 대해, 왜 아프지, 왜 내가 아프지, 내가 뭘 했지, 기록을 계속 해야 돼요. 이 기록이 계속 쌓이다 보면 데이터가 돼요. 우리가 정보랑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고 하거든요. 이거는요, 정보는 내가 매일마다 기록하는 걸 정보라고 하고요, 데이터는 반대로 말했나? 찾아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제가 반대로 말한 거 찾고 왔어요. 네. 정보와 데이터 차이가 있는데요. 데이터는 제가 하루하루 겪은 병상일지를 라고 보면 되고요. 정보는 이 나중에 하루하루 읽은 것들 중에서 느낀 점, 또는 깨달은 점, 그리고 중복된 키워드들 속에서 제가 파악한 것들, 의미가 있는 것들을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병상일지를 적음으로써 빅데이터, 이 데이터를 쌓아 나가야 되고요. 단순한 정보를요.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어떤 통증이 있을 때, 또는 1년치 6개월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보를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해한 나아가려는 의지와 인지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병상일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를 먼저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판단하려 하지 말고 매일마다 써라. 음식에 대해 써도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판단이 될 거예요. 처음부터 내 몸을 바로 파악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아까 내가 뭐랬죠? 행동. 네,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가하기로는 저는 정말 수치가 거진 똑같아요. 저는요, 4시간을 앉아 있으면요, 저는 통증이 엄청 올라가요. 근데 3시간 앉아 있으면 통증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4시간을 기준으로 제 몸의 이 컨디션을 딱 나뉜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4시간을 이상을 앉는 거를 최대한 어떻게 좀 피하려고 합니다. 뭐 연달아 앉는 걸 피하려고 하고, 또 1시간마다 끊어 앉거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시간을 연달아 앉는 게 힘드니까
이제 뭐 1시간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인다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는 이제 뭐 일을 해야 되거나 또는 공부를 해야 될 때 앉아 있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판단을 드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한 가지 행동이, 내가 4시간 동안 앉아 있어서 힘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시간 늘릴까 해서 한 게, 뭐 일어나서 일도 해봤고, 일어나서 공부도 해봤고요. 그리고 무릎 꿇는 의자, 그러니까 기능성 의자를 사용함으로써 좀 시간 늘려보기도 했고요. 또 중간중간에 50분, 그 1시간에 10분씩은 무조건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무조건 해보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프더라 라는 거를 측정값을 정하고요. 몸에 변화를 줘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 불편함을 개선시켜 나가는 거죠. 뭐 10분씩 쉬어 본다든지, 또는 뭐 앉는 자세를 바꿔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이 다른 것 같아요. 병상일지를 써서 감정의 변화를 줘서 일단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의지력과 인지력을 키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의 변화를 줘서 음식을 적어서 내가 이제 몸이 결국엔 우리 몸은 먹는 것 때문에 병이 들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을 파악을 한다. 그다음 세 번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아프더라. 그러면 그 행동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변화를 줘본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생각나는 대로 또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